오늘은 제가 캔바를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꼭 알아야 되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모르고 계시는 그런 캔바의 핵심 기능 10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나는 지금까지 캔바를 많이 써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기능 중에 정말 최소 한 가지는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나는 캔바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위치를 모르겠는데 여긴가요? 네, 여기에 영상 카드를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캔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고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1년 반쯤 전? 네,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쯤에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캔바에서 꼭 알아야 되는 꿀 기능 10몇 가지였나요? 뭐 20몇 가지였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캔바의 주요 기능들을 정리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찍은 시점으로부터 사실 시간도 꽤나 지났고, 그리고 그 사이에 캔바가 이것저것 업데이트를 정말 많이 했어요. 조금 불편한 기능들은 개선도 하고 아예 새로운 기능들은 추가가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22년 버전으로 새로운 캔바 핵심 꿀기능 10가지 콘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꼭 알아두셔야 하는 캔바 핵심 기능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이 도형에 관한 기능인데요. 예전부터 캔바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캔바에서는 이 도형을 쓰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제약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이렇게 이 도형 모양 자체만을 추가를 해서 뭐 이거의 크기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색상을 변경하는 정도로만 도형 요소를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 캔바에서 이 도형 요소를 편집하는 기능을 좀 대대적으로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이 도형 요소는 어디서 찾으실 수 있냐면 이 왼쪽에 요소 메뉴에서 여기 두 번째 있는 선 및 도형 옆에 있는 모두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선이나 도형 요소들을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하실 때에는 뭐 이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드래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클릭 한 번만 하시면 편집 페이지에 바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위에 사각형, 원, 그리고 화살표 도형을 추가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사각형 요소를 추가를 했는데 나는 사실 사각형 말고 다른 요소를 쓰고 싶다, 다른 모양을 쓰고 싶다 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이 옆에 메뉴에서 다시 추가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도형의 모양을 바로 변경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방법은 변경을 하고 싶은 요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 위에 있는 도형이라고 써 있는 이 항목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에 여러 가지 도형이 또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바꾸고 싶은 도형을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도형의 모양이 변경이 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떨 때 편하게 쓸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도형의 크기나 색상을 다 원하는 대로 설정을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는 이런 색상이나 크기 같은 건 다 그대로 두고 이 모양만 바꾸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겠죠. 이제 그럴 때 이 도형 변경 기능을 사용을 해주시면 편리하게 이렇게 모양만 쓱쓱쓱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 도형 자체를 이 상태로 편집을 하는 기능들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도형을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 가운데에 마우스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컴퓨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들 아시겠죠?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도형 자체에 텍스트를 넣은 거기 때문에 이 도형과 텍스트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형을 좀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크기를 줄인다거나 할 때에도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물론 이 안에 이렇게 입력한 텍스트의 서식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텍스트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위에서 폰트를 바꾸실 수도 있고 크기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텍스트의 색상 변경도 물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편하게 도형 안에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도형 위에다가 텍스트를 넣는 이런 효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도형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그리고 그 위에 텍스트 박스를 또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얹어 놓는 식으로 편집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또 이 도형 편집에 관한 기능인데요. 지금 다시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위에 메뉴에서 테두리 스타일이라는 항목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테두리라는 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테두리는 말 그대로 이 도형의 테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테두리 모양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굵기도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의 색상도 여기서 선택을 해서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도 이 도형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바로 이 도형끼리 선으로 잇는 기능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요소 메뉴에서 선 및 도형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원하시는 모양의 선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제 여기에서 여기 홀더를 잡고 원하는 요소에 드래그를 해서 근처에 가져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요소에 하얀색 원이 생겨요. 이 말은 바로 이 선을 여기에 연결할 수 있는 지점들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원하는 선에 이렇게 한쪽을 놓고 다른 한쪽은 또 반대, 다른 원하는 요소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요소끼리 연결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선이 두 개의 요소를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라서 하나의 요소를 움직여도 이런 식으로 선은 그대로 이 요소에 붙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사실 이 기능은 아마 파워포인트, PPT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기능일 것 같아요. 어쨌든 캔바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는데 새로 생겨서 정말 편리해졌다는 점 개인적으로 너무나 이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서식 복사인데요. 이 서식 복사는 도형이나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에서 모두 활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희가 방금 이렇게 편집을 했던 이 도형의 서식을 이 아래에 있는 다른 도형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옮기고 싶은 서식을 가진 이 도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런 페인트 모양의 스타일 복사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이 서식을 적용하고 싶은 요소를 클릭을 또 해주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가져온 도형과 동일한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도형의 서식을 복사를 해서 다른 도형에 옮겨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폰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복사하고 싶은 서식을 가진 텍스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동일하게 스타일 복사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그걸 붙여넣고 싶은 텍스트 박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동일하게 바뀐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조금 나는 캔바를 써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서식 복사할 때 쓸 수 있는 단축키는 없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식 복사를 하실 때 단축키는 Alt와 Ctrl과 C를 하시면 서식이 지금 복사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붙여넣기 하시려면은 Alt와 Ctrl과 V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단축키로도 서식을 복사 붙여넣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미지 서식을 복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이미지라는 건 캔바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진 요소들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캔바에는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데 이 사진을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약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정이나 편집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정이나 편집은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미지 편집을 누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고 뭐 필터를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한데요. 저는 여기서 이 조정 메뉴에서 한번 세부적으로 보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조금 차이를 확인하시기 좋게 약간 좀 극단적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진을 이렇게 보정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나는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들도 이 똑같은 보정값을 넣어서 보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럴 때 사실 저희가 이 밝기 값이나 대비 값, 채도 이런 것들을 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너무 귀찮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기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서식 복사 기능인데요.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아까 계속 했으니까 이제는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 복사 클릭하시고 이걸 붙여넣고 싶은 이미지에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일한 보정값이 적용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컬러 피커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캔바에 있는지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니까 지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배경에 사진을 하나 넣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배경 색을 이 사진에 있는 이 몬스테라 색이랑 동일한 색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 배경을 선택을 하고 배경 색상에 들어가서 여기 새로운 색상 추가해서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감으로만 이런 식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면 너무 좋은 게 바로 이 컬러 피커. 이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나서 내가 색을 추출하고 싶은 이미지 위에 이렇게 가져가신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당 색상 코드가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 색상이 바뀌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캔바 내에서 자체적으로 원하는 색상을 추출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능은 사진, 이미지 편집에 관련된 기능인데요. 제가 이렇게 캔바에서 이런 카페 사진을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배경은 사용하고 싶지 않고 딱 이 커피 잔만 사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배경을 지워줘야겠죠. 이거를 보통 이런 디자인 업계에서 전문 용어로 눕기를 딴다라고 하는데 포토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눕기를 딸 때에는 일반적으로는 펜툴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외곽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서 따게 돼요. 그런데 캔바는 정말 사용자를 편리하게 해주고 싶어서 약간 안달이 났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쉬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눕기를 따는 것도 정말 쉬운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 편집 왼쪽 상단에 이미지 편집을 누르시고 나면 이렇게 배경 제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옆에 왕관 모양이 보이실 텐데 이거는 지금 캔바가 기본적인 사용은 무료로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들, 조금 고급 편집 기능들이나 뭐 다양한 더 많은 요소들을 사용을 하려면 돈을 내고 캔바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왕관 모양이 붙어 있는 것들은 캔바 프로 사용자 전용 기능들 또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캔바 프로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캔바 프로는 처음 30일 동안은 무료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료 체험 링크를 이 영상 설명란에 추가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그 링크 통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 제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배경이 딱 제거가 되죠. 이 배경 제거가 정말 잘 돼요. 잘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깔끔하게 지워지지만 만약에 좀 덜 지워진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워지면 안 되는데 지워져 버린 부분이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지우기 또는 복원을 선택을 하셔서 지우기는 더 많이 지워내실 수 있는 기능이고 복원은 이미 지워진 걸 이렇게 살려내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조정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배경이 잘 지워졌다면 여기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선택 영역은 제가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진 이미지에 맞게 이렇게 조정을 할 거고, 자,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그림자 효과를 주는 기능인데요. 참고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그림자 효과는 제가 사용한 이런 사진, 이미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냥 이런 일반적인 그래픽 요소들 있죠. 캔바에 있는 이런 그래픽 요소들에서는 아직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럼 지금부터 그림자를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렇게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미지 편집을 누르시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섀도우즈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다양한 그림자 효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시는 그림자 효과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런 드롭 섀도우를 넣어 보려고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세부적인 조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좀 불투명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건 기호에 맞게끔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적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추가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여섯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텍스트 대치 기능인데요. 이건 아마 문서 작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는 그런 기능이실 거예요. 바로 원하는 텍스트를 찾아서 그걸 특정한 다른 텍스트로 바꾸는 그런 기능인데, 캔바에서는 어떻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냐면, 편집 화면에서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이런 팝업창이 나오죠. 이제 위에 있는 찾기 아래에는 내가 고치고 싶은 단어,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그냥 임의로 기분이라는 텍스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기분이라는 텍스트가 6개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 기분을 감정이라는 텍스트로 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대체 버튼을 누르시면은 하나씩 변경이 되는 거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모두 대체를 누르면 지금 기분이라고 써있는 이 4가지가 모두 감정으로 한 번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7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을 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디자인에서 나는 이 전체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이 슬픈가요? 바로 이 카드만 특정한 이 부분만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이 전체 이미지를 일단은 다 저장을 한 다음에 뭐 포토샵이나 그림판이나 뭐 다른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크롭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내가 원하는 이 특정 부분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선택 항목 다운로드라는 걸 누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한 이 부분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선택했던 그 부분만 이미지로 저장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다만 제가 선택한 지금 이 영역 있죠? 딱 이 영역만 저장이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뒤에 보시면 약간 이런 하얀색 배경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되어서 약간 마진을 주고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저장이 된다라고 해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다 이런 식으로 여백이 생기는 형태로 저장이 되니까요.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째로 알려드릴 기능도 이것도 얼마 전에 추가된 기능인데 정말 활용하기 좋은 그런 꿀 중에 꿀 기능인데요. 바로 템플릿에 적용된 스타일을 다른 템플릿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까 서식 복사 붙여넣기는 했었죠. 뭐 도형이나 이미지, 텍스트의 서식을 뭐 다른 도형, 이미지, 텍스트에 붙여넣는 걸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그런 약간 개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이 전체 템플릿 자체의 스타일을 다른 템플릿으로 붙여넣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분홍색 템플릿과
약간 베이지 톤의 모던한 템플릿을 추가를 각각 해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1번 페이지랑 2번 페이지가 되게 색상도 그렇고 폰트도 그렇고 다른 점이 많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1번 페이지의 이 스타일을 이 2번 페이지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추가한 이 템플릿에 오른쪽 위에 있는 점점점 더보기 메뉴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아래 있는 스타일만 적용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디자인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 폰트랑 이 색상 조합들이 그대로 다른 디자인에 적용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나는 이 3페이지를 여기 있는 이 템플릿 스타일처럼 똑같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더보기 누르고 스타일만 적용을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9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바로 드로잉 기능인데요. 사실 이 드로잉 기능은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한번 찍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긴 해요. 그래도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메뉴 중에 맨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를 창작하기 라는 메뉴 아래에 이렇게 드로우하고 베타라고 되어 있죠.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하는 펜을 선택을 해서 말 그대로 여기에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저는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어서 더 조금 어려운 면도 있긴 하지만 섬세한 드로잉 기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보통 저희가 쓰는 그림판 정도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기능도 있고 여기서 선택해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지금 이렇게 그린 이거를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완료됨을 눌러주시면 지금 우리가 그린 이 드로잉이 약간 드로잉이라고 하긴 좀 그런 결과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요소처럼 사용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저희 디자인에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트북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걸 그리는 게 조금 힘든데 아이패드나 뭐 다른 태블릿 PC에서 펜슬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조금 더 섬세하게 그리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도 한번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꼭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10번째 기능은 바로 스마트 목업인데요. 이 스마트 목업은 저희가 가진 이미지나 뭐 디자인을 자동으로 목업 소스에 합성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 기능은 원래 캔바 이미지 편집 메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목업에 관한 영상도 제가 작년에 한번 찍어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 스마트 목업이 또 대대적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이게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지 편집 메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였는데 이게 정말 좋긴 한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건 뭐였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목업 소스가 엄청나게 다양하진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소스의 종류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저만 해도 그래서 이 스마트 목업 사이트 이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따로 돈을 지불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캔바에서 이 스마트 목업이라는 메뉴가 아예 이 캔바 메인 화면에 이렇게 옆에 별도로 생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무려 8,000여 개의 모형을 검색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모형이라는 게 이 목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모형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그 목업 이런 이미지 있죠? 이런 제품 이미지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한 모형, 목업 이미지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지금 태블릿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목업을 하나 찾아볼게요. 어떤 여성분이 패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진에 저의 디자인을 넣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미지를 넣으려면 선택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이미지 파일을 여기에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저희가 캔바에서 이제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 디자인 자체를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업데이트인 게 이전에는 이 사진 형태로만 목업에 합성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캔바에서 디자인을 하고 나서 목업을 사용을 하려면 꼭 이미지로 저장을 하고 그걸 다시 캔바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사용을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굳이 두 번 일을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디자인을 바로 선택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합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은 여기 양 옆에 이렇게 까만 여백이 생기죠? 이 말은 이 이미지 사이즈가 이 목업과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 이미지 조정 메뉴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크기 조정에서 뭐 화면 채우기를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화면에 딱 맞도록 합성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느리기나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셔서 이 아래에서 이렇게 크기를 직접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렬도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 뭐 뒤집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합성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얘를 사용을 하려면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 디자인을 사용해서 다시 편집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태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엄청 고화질의 목업 이미지가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스마트 목업 기능은 유료 기능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무료 사용자분들도 쓰실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왕관 모양이 붙어 있는 이 프로 전용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 사용자분들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캔바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핵심 기능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10가지 기능은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디자인의 효율이나 퀄리티를 훨씬 더 높이실 수 있으니까요. 자주자주 보시면서 꼭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